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5일 오후 4시입니다. 조갑제 TV를 오랫동안 들으시는 분들 또는 조갑제닷컴을 오랫동안 읽으시는 분들, 월간조선을 그동안에 장기 구독하셨던 분들은 아주 행복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거짓말에 속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주화 시대가 이게 선전선동의 시대가 되니까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언론이 나서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말인지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거짓말이 진실로 둔갑을 해가지고 설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간조선, 조갑제 TV, 조갑제닷컴을 보신 분들은 최소한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이게 다행입니까? 제가 기자생활 54년 하면서 주로 한 역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거짓말 킬러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거짓말 하나하나를 다 밑줄 치면서 바로 잡는 일을 하다가는 인생이 허비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만, 이거는 공적인 일에서의 거짓말,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어제도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그쪽으로 방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사이 방송해 드리는 게 있죠. 그게 1980년 5월 광주 사태 때 출동한 계엄군의 헬기가 기총소사를 해가지고 양민을 학살했다는 2017년 국방부 특조위 발표가 엉터리라는 것을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기록으로는 국방부의 특조위 조사가 국가의 공식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에 의하면은 계엄군 헬기가 양민 그리고 시위대를 향해서 무차별 사격을 해가지고 집단 살해를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괴한 것은 그 보고서 어디에도 누구가 사격을 했다, 그리고 누가 다쳤다, 누가 죽었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공상소설인데 이게 국가적 문서로 채택이 되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 방송을 듣고 있는 예비역, 장교단, 장성 또는 사관학교 출신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국군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누명을 쓰고 있는데 이게 잠이 옵니까? 밥맛이 있습니까? 공군 예비역 병장인 제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 특조위 조사가만 있었던 게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을 둘러싸고 또 이게 재판정에서 다루었습니다. 재판정에서 가장 격렬한 공방전이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보는 광주에서 있었던 전두환 회고록 재판 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만 봐도 헬기 기총소사는 사실 무근인데 재판장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느냐 하면은 헬기 기총소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헬기 기총소사로 사람이 죽었는지 뭐 얼마나 다쳤는지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하겠다. 다만 헬기가 사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판단하겠다. 요렇게 또 쟁점을 축소시켜서 그래서 헬기 사격은 있었다 라고 해가지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가지고 유죄를, 뭐 집행유예입니다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를 보면은 헬기 기총소사에 의한 양민 학살은 증거가 없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자, 그런데 2019년부터 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발족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지난 6월에 최종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2번 설명드렸고 이번이 3차례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26일까지 실시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종합보고서가 지난 6월 24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3개 조사 항목 중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위원들의 표결이 있었는데 찬성 6, 반대 3으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의 헬기 사격 부분을 읽어보면은 여기서도 전두환 회고록 재판의 맥락을 이어받아 가지고 헬기 기총소사가 아닌 헬기 사격을 전제로 조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 재판과 진상규명의 활동이 국방부 특조위의 주장, 즉 양민학살, 기총소사를 뒷받침하기는커녕 사실상 양민학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었으니 이제는 국방비 특조위만 외롭게 되어가지고 근거도 없이 국군을 학살 집단으로 모은 역사 조작의 책임자로 몰리게 된 셈입니다. 국방비 특조위가 집단 살해, 양민학살이었다고 발표한 헬기 기총소사는 재판 과정에서 그냥 헬기 사격으로 축소가 되고 이번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는 이렇다 할 새로운 증거의 발견 없이, 즉 사망자, 부상자, 손 조종사를 한 명도 확인하지 못하고 개연성과 가능성 수준에서 몇 군데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식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헬기 기총소사로 수십 명, 수백 명이 광주에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 놀라실 것 같은데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이거 그냥 묻혀 넘어갑니다. 지금 세 차례 국가적 조사와 재판 결과를 요약한다면은 1980년 5월에 광주에서는 시민들을 죽이기 위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2017년 전일빌딩 탄핵 논란으로 시작된 8년에 걸친 3군데 조사의 유일한 성과일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헬기 기총소사로 광주 사람들 몇십 명이 죽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발해야 됩니다. 이번 진상규명의 보고서 중 결론 부분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보고서 내용을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만.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출동한 모든 기종의 헬기에서 사격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위원회 조사에서 조종사, 무장사, 정비사 중 일부는 최초 본대에서 출동할 당시 무장을 하고 광주로 들어왔다는 진술을 하였다. 위원회는 출동하는 조종사들에게 코브라는 20mm 발칸을, 500MD는 7.62mm 기관총을 운용하라는 지침을 주었고 동시에 광주 상황의 심각성을 주지시킨 것으로 보았을 때 현지의 상황에 따라 사격도 충분히 전제해 두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광주로 투입된 이후 비행 임무를 수행할 때 무장 수준 또한 사격 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조종사, 무장사, 정비사 그리고 승무원에 대한 대인 조사에서 확인한 바 있다. 비행 중인 조종사들에게 전달된 사격 관련 지시 등은 광주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헬기들의 무장 수준이 바로 사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원회는 비행 임무 중인 조종사들에게 사격 지시와 명령이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을 대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여기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헬기가 무장한 상태에서 출동했다. 그리고 조종사에게 사격하라는 명령이 내려간 것까지는 확인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빼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받은 몇 사람의 조종사들이 현장에 가보니까 사격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거부를 해가지고 사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요 말을 싹 빼버렸어요. 무장한 상태로 출동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격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격 명령을 내렸다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을 받은 조종사들이 사격 못합니다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해가지고 사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인데, 그 부분은 이 진상규명위원회는 자기들의
의도하는 바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그건 싹 빼버렸습니다. 결론만 싹 빼버렸어요. 그래 놓고 무장했다, 사격 명령도 했다, 그러니까 사격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 사격을 거부한 몇 사람의 조종사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명령대로 그냥 드르륵 했으면은 수백 명은 더 죽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찾아내 가지고 광주 사람들이 광주의 의인으로 참군인으로 아주 표창도 하고 동상도 만들고 돌에 이름도 새기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까지 국방부 특조위는 그냥 살인범으로 몰았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을 살인범으로 모은 이런 황당무계한 국방부 특조위에 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린 사람들을 응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입니다. 이어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서 조선대학교 절토지였던 장소에서 발견된 20mm 연습탄 탄두를 들 수 있다. 전일빌딩 10층 탄원은 국가기관의 선행조사에 헬기 사격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었다. 위원회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군이 도청 일대에 본격적인 작전을 개시하기 이전에 육군 항공의 헬기들이 임무에 투입된 몇 정황들 또한 확인이 된다. 이상과 같은 증거들을 토대로 조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광주에 출동한 모든 기종의 헬기의 사격을 지시하는 명령이 존재했으며 그 명령은 살상을 포함한 위협사격 수준 이상의 지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광주에 출동한 3개 기종 모두에서 헬기 사격이 실행되었거나 사격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였다. 이게 결론입니다. 헬기 사격이 실행되었거나 사격의 개연성이라고 그랬어요. 개연성은 주관적인 겁니다. 있음직하다 하는 게 개연성입니다. 그러나 기총소사에 의한 사격이 있었다, 사람이 많이 죽었다, 살해되었다, 양민학살이다, 이 정도의 결론을 내리려면 개연성으로는 석도 없죠. 증거를 대야죠. 증거라는 거는 이 사람이 쏘았다, 그때 조종사 옆에 정비사는 누구였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쏘았다, 그 기총수사로 죽은 사람은 이 사람이다, 목격자는 이 사람이다, 치료한 병원은 여기다,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을지 모르겠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개연성 가지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든지 특조위의 경우에 집단 학살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면은 이게 21세기에 할 짓입니까? 이게 저 중세 암흑시대 마녀사냥할 때나 있을 법한 게 어떻게 21세기 초입에 대한민국 국방부 특조위 이런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5.18 진상규명위원회 이 조사 보고서는 역으로 국방부 특조위 결론을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장한 상태로 헬기가 투입되었다, 사격 명령이 있었다, 그러니 사격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주관적 추리로 끝났는데, 사격했다는 조종사는 이 사람이라고 단 한 명의 이름도 되지 못하고 그런 허점을 듣기 위해서 이미 알려진 지엽적인 사실들을 질서 없이 나열한 보고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누더기입니다. 누더기. 이 보고서를 읽어본 전두환 회고록 재판의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메모를 해가지고 저한테 글을 보내왔습니다. 이 정주교 변호사는 이 전두환 회고록 재판을 맡다가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아마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 변호사는 먼저 진상규명위의 보고서를 관통하는 논리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헬기 사격 문제는 5.18 단체가 사실에 대한 존재를 주장하고 있고 조종사들이 부존재를 주장하는 구도이다. 그런데 부존재에 대한 증명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존재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면 진상규명위는 5.18 단체가 존재 사실의 논거로 제시한 주장을 쟁점으로 삼아야 타당하다. 그런데 진상규명위는 반대로 조종사들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논거를 쟁점으로 선정함으로써 처음부터 논리적 오류를 범하였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거냐는 겁니다. 나는 그거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걸 부존재 주장입니다. 근데 부존재 주장은 증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도둑질 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도둑질을 했다는 사람을 증명해야 됩니다. 누가 도둑질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주 사태 기총소사설 이런 걸 조사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없었다는 주장을 자꾸 반박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이란 겁니다. 즉 조종사들은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논거를 제시하였는데 진상규명위는 조종사들이 주장한 그와 같은 논거를 쟁점으로 삼고 그것에 대한 반박을 진상규명의 방법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부존재에 대한 논거가 반박되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진상규명위는 5.18 단체와 조종사들을 동등한 대립 당사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종사들은 각각 다른 시점에 다른 상황에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그에 부합하는 단편적 반론의 논거를 제시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단편적 주장을 5.18 단체의 주장에 대한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반박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진상규명위는 전두환 회고록 사건의 법정에서 다루어진 검사와 변호인 측의 논리를 쟁점으로 삼는 것이 더 공평하다고 할 것이다 하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쉽게 진상규명위의 결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요건 다음에 네 번째 제가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 언론에 의해서 또는 정치권에 의해서 덮여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